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아우디에 잘 달리는 패션카죠. 네, A5 스포트백인데요. 자, 저희가 페이스리프트 이전에도 스포트백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모델은 이제 45 TFSI였는데, 자, 오늘은 엔진 100이랑은 같지만 출력이 디튠되어 있는 40 TFSI 쿼트로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출력 부분에서는 A4보다 조금 앞서는 만큼 최근 저희가 A4를 또 다뤘기 때문에 이 차가 어떤 느낌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디자인만큼 멋진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자, 아우디 A5 잠시 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린 A4에 이어 A5도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스포티한 느낌의 차인데 S라인 패키지가 들어가 전면부 인상이 더 강해졌죠. 낮고 넓어진 그릴도 최신 스타일이며 고급 사양인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탑재됐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포도 쿠페 디자인을 따라하지 않고 특유의 패스트백 디자인으로 멋스럽게 다듬었다는 점도 좋습니다. 후면부는 대형 디퓨저 디자인이 눈에 띄죠. 다른 아우디 모델들은 머플러가 숨어 있었는데 이번엔 그대로 노출됐죠. 인테리어 디자인은 아우디가 잘하는 영역입니다. 기존과 같은 틀을 유지하지만 센터 패시아 모니터가 커졌죠. 기존 것이 8.3인치였는데 10.1인치로 확장되다 보니 시원스러운 느낌이 강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최신 사양이고 터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MMI 다이얼이 위치했던 자리가 어색하게 남았죠. 후방 카메라가 달리지만 화질이 조금 더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구성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전동 및 메모리 기능과 통풍 열선 기능까지 탑재했고요. 부가 장비로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갖춰집니다. 루프라인 때문에 뒷좌석 공간이 다소 축소된 모습이죠. 그래도 이 체급에서는 제법 넉넉한 편에 속합니다. 나머지 공간을 볼까요? 잠시 A5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에이다스 기능으로는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 및 후측방 경고 기능이 들어갑니다. 아우디의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기능인 액티브 레인 어시스트는 차선 민감도를 설정할 수 있어서 좋고요. 밀리는 도심 환경에서 앞차를 따라가고 스티어링 조작까지 해주는 트래픽 잼 어시스트도 눈에 띄는 기능입니다. 에이다스 기능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동 때의 매끄러운 반응도 중요한데 아우디의 시스템은 나름대로 신뢰할 만합니다. 이제 아우디 A5가 어떻게 달려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우디 A5 스포트백, 앞서 디자인 상당히 매력적이었죠. 자, 성능도 그만큼 나아줄지 한번 달려볼까요?
네, 차 자체의 가속감은 폭발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마일드하지만 나름대로 빠른 느낌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이 위에 있는 45TFSI에 대한 경험도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밋밋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일상에서만큼은 충분한 성능, 거기에 4륜구동 시스템이 안정감을 어느 정도 붙들고 있는 만큼 체감보다 사실은 이 속도 영역, 속도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크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자, 엔진 출력은 204마력이죠. 저희가 얼마 전에 테스트했었던 아우디 A4와 달리 그래도 A5 뭔가 이 숫자가 하나 바뀐 만큼 조금 더 출력을 부여했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체감으로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가령 뭐 토크가 오른다든지 하면 이 차이가 조금 크게 다가오는데 엔진 마력 기준 14마력 생각보다 큰 편은 아니거든요. 또한 4륜구동 시스템이 장착이 되면 아무래도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 테스트했었던 A4와 비교를 한다면 가속감 부분에서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가속부터 한번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7초대를 마크했습니다. 역시 뭐 A4와 비교를 했을 때 큰 차이 나지 않는 성능이고, 여기서 잠시 저희가 과거에 테스트했었던 45TFSI, 현재의 45TFSI는 출력이 좀 더 올랐죠. 265마력 사양인데 당시에는 250마력대였습니다. 뭐 그래도 그 차의 것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6초대를 마크했었던 과거 45TFSI보다 약 이제 0.9초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일상에서는 사실 충분합니다. 그리고 출력적인 부분이 약간 그렇긴 하지만 나머지 이 차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감성적 측면의 가치는 정말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자, 아우디가 예전만 해도 조금은 뭔가, 특히 이제 전륜구동 모델이 그랬거든요. 약간은 뭔가 덜 조여진 느낌. 그래서 아우디를 타고 나면 좋긴 한데 뭔가 아쉽다, 이런 것들이 비춰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현재의 아우디, 뭐 지난해 이제 저희가 A6를 시작으로 최근 뭐 A4를 비롯해서 지금 뭐 A5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을 겪고 있는데 정말 이 친구들이 뭔가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디자인의 틀 자체는 크게 바꾸지 않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완성도를 정말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최근 아우디를 탈 때, 기존의 아우디를 타셨던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그 뭔가의 약간 덜 조인 그 느낌을 기억하실 텐데, 아마 최근 모델들을 타신다면 기존 A4를 타셨던 분이 지금 페리의 A4, A5를 타셨던 분이 현재 폐지된 A5 이렇게 아마 경험을 하신다면, 야, 뭔가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얘네들이 그냥 놀고 이제 전구에만 힘을 쓴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종합적인 R&D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그런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런 점들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차가 달릴 때의 느낌, 가속 자체는 사실 7초대면 나쁘진 않습니다. 분명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 상급 모델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평이하게 다가오는데, 그걸 제외하고 차가 보여주는 이런 균형감, 밸런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칭찬을 하게 되네요. 자, 또한 4륜구동 모델이 들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승용차처럼 스티어 특성은 언더를 지향하게 되는데, 과거의 4륜구동 모델처럼 뚜렷한 언더 스티어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뒤쪽이 되겠죠. 뒷바퀴에 약간이나마 토크를 좀 더 실어주면서 주행에 대한 그 만족감을 개선해주고 있는데, 운전하기 적당히 편안한 약한 언더스티어를 지향하면서 나름대로의 후륜 측의 움직임도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온 만큼 주행에 대한 부분에 대한 칭찬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차체도 확실히 요즘 차답게 좋고, 서스펜션이 보여주는 탄력성도 좋은데요. 현재는 다이나믹 모드에 있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조금은 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승차감을 한번 바꿔볼까요?
승차감 모드에 있을 때 이 댐퍼의 유연함이 조금 더 강조가 됩니다. 뭔가 정말 그 고급차, 뭐 아우디도 사실 대중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급차를 타고 있을 때 그 고급차가 보여주는 그 승차감의 부드러움, 그런 것들을 상당히 잘 풀어놓은 만큼 사실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이 평상시에 다이나믹으로 달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승차감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만족감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한 번 더 칭찬을 하고 싶네요. 또한 이제 다이나믹 모드에 들어가더라도 그것이 너무 이 댐퍼를 조여서 극악무도한 그런 승차감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만큼, 특히 요즘 아우디의 서스펜션은 정말 칭찬에 칭찬을 거듭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S001이라는 모델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타이어가 과거에 어떤 뭐 이 전 모델이었죠, 포텐자 050A와 비쳤을 때 이 마른路면에서의 성능이 극대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전 것이 조금 더 스포티한 그 성향을 가져갔다면 지금 것은 스포티한 느낌을 전해주면서 이제 일상과 좀 많이 타협한 느낌인데, 때문에 이 뭐 핸들링 이런 측면에서는 큰 아쉬움이 없지만 횡으로 힘을 걸어줬을 때는 여기서는 약간 이제 현재 나와 있는 경쟁 모델 대비 조금은 밀리는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 때문에 지금 후속 모델인 S007A가 나와 있고요. 자, 그래도 차량 성격이 뭐 서킷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이렇게 뭐 와인딩 로드를 달리던 일상을 소화하든 이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스포츠 세단,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막 수백 마력대 모델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뭐 지금처럼 뭐 한 200에서 300마력대 요 정도에는 궁합이 잘 맞는 타이어고, 그리고 이 저희가 예전에 테스트했었던 그 45 TFSI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조금은 극악무도한 승차감. 아무래도 거기서 타이어의 영향이 좀 컸거든요. 그리고 당시 타이어는 265mm의 너비를 갖고 있었는데 현재 모델은 255로 줄였습니다. 이 정도의 사이즈만 해도 사실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욕심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휠 역시도 19인치로 오면서 승차감 부분에서도 뚜렷한 이점을 갖게 됐는데, 요즘 트렌드를 보면 뭐 BMW, 벤츠, 아우디 필요 이상의 큰 휠을 채용하는 것이 유행인데, 뭐 대표적인 경우가 BMW 520i거든요. 야, 지금 출력이 얼마인데 275mm를 뒤에 꽂고 굴러가는 게 정말 뭐 신기하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자, 너무 큰 휠보다는 이상적인 휠을 세팅했을 때 승차감, 가속, 제동, 연비 이런 효율이 나오는 만큼 소비자분들께서도 그런 측면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거 아니거든요. 현재 승차감 모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바디롤의 양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 스티어링을 통해서 주행할 때 감각 상당히 좋은데요. 이거 정말 무슨 아우디가 포르쉐 쪽에 있는 인력을 땡겨다가 최근에 개발을 시켰는지 정말 이 페리 버전 이후에 아우디는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제동 성능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숫자가 나왔는데, 예전 모델이 이 45 TFSI였죠. 당시에는 이제 35m대 중반이었습니다. 때문에 그것보다는 떨어지지만 뭐 타이어의 너비도 좀 줄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타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타이어 성능도 사실 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제동 편차입니다. 자, 이 거리 자체가 상당히 뭐 드라마틱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제동 편차가 1m라는 것, 타이어 자체도 어느 정도 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지속적으로 성능을 내줬다는 얘기고,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가 보여주는 그 제동 내구에 대한 측면에서도 충분한 성능을 내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역시 이런 부분에서는 뭐 우리가 뭐 늘상 얘기하는 그래도 뭐 독일 애들이 이런 건 참 잘하네 라는 말을 한 번 더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초반부터 뭐 너무 강하게 캘리퍼를 압박하는 타입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무게감은 요구하고 있지만 페달을 다룰 때 이때 상당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리니어한 이런 반응을 통해서 브레이크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만큼 뭐 빨리 달리던 천천히 달리던 어떤 환경에서든 이 페달을 통한 그 만족감만큼은 충분하다. 네,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상당히 편안한 그러면서도 감각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아우디 A5인데요. 쿼트로 시스템이 요즘 뭐 타사들도 다 4륜구동 잘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뭐 과거와 같은 그런 절대적인 경쟁력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아우디만의 4륜구동 시스템이 보여주는 그런 특화된 탄력성, 이런 것들은 조금 감각적인 부분에서 칭찬을 하고 싶고, 현재도 코너링을 진행하고 있을 때 딱 예상한 라인만큼 딱 돌아주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을 상당히 기분 좋게 만들거든요. 나는 이만큼 예상했는데 차가 거기서 조금 못 따라주게 되면 뭔가 이렇게 불만적인 요소를 갖게 만들어주는데, 딱 내가 제어하는 만큼 차가 탁탁 움직여주면 왠지 운전을 더 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실어주게 되고, A5 뭐 디자인만큼이나 상당히 만족감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민이 될 부분은 바로 가격이겠죠. A4와 비교를 했을 때 이 모델명 하나 올리고 나서 가격도 올렸습니다. 사실 뭐 큰 차이가 날 이유는 없는데 일단은 지금 전략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죠. 하지만 디자인에 대한 가치, 만약에 순수하게 차를 구입한다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A4의 가치가 더 월등합니다. 특히 이제 기본 모델의 경우는 뭐 할인 받아서 4천만 원대 초반에 구입할 수 있거든요. 상당히 매력적이죠. 옵션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모델의 경우도 4천만 원대 중후반 사이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만큼, 자, 어떤 진짜 가성비를 추구하시는 분들께는 A4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디자인에 대한 가치, 사실 뭐 디자인 하나 때문에 더 많은 그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브랜드도 있지만 디자인의 가치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께는 A4 가격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충분한 만족감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뭐 이 A4 혹은 이제 S4 A5, S5 뭐 이런 차들을 이제 뭐 구매 대상에 놓고 이제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스포트백 모델에 더 많은 점수를 주었거든요. 비싼 건 알지만 뭐 그래도 좀 더 예뻐 보이니까 그렇다고요. 자, 그리고 이번 모델에서도 조금은 아쉬움이 되는 거야. A4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기존에 MMI 컨트롤러가 있던 부분을 그냥 뻥하니 뚫어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대목인데, 아우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활용성, 뭔가 좀 성의 없어 보이는 이 부분만 만회시킬 수 있다면, 사실 눈에 보이는 거 정말 아우디가 잘하거든요. 때문에 이런 점 정도만 막아줄 수 있다면, 뭐 이거 사실 휴대폰 넣기도 뭐하고 진짜 의미 없는 공간인데 그런 만족도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변속기도 지금 듀얼 클러치가 장착되어 있는데, 그래도 변속기가 작동할 때 뭔가 이렇게 튀는 그런 느낌 없고 스트레스를 주더라도 잘 대응을 해내는데,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는 유럽 그 개발 그 환경 상당히 뭐 가혹하게 놓고 테스트를 하는 만큼 뭐 어지간해서 우리가 사용하면서 문제를 보일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변속기 자체가 보여주는 그 경쟁력, 듀얼 클러치 시스템이 갖는 한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 특징적인 부분 일부는 아마 있지만 그래도 세련되게 튜닝을 잘했다는 점은 한 번 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델 뭐 A4 때도 그랬지만 모니터 사이즈 커져가지고 시원시원하고 좋고요. 무엇보다 터치를 지원한다는 점, 요즘 트렌드에 상당히 잘 어울리는 구성 중에 하나죠.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아우디 A5 무게도 볼까요? 기존에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45 TFSI와 비교를 하면 약간은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운전석 쪽에 뭔가 무게가 약간 늘었죠. 아무래도 이제 장비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가면서 무게를 늘렸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되고, 그래도 미미하게 줄어든 것은 뭐 타이어에 의한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전 그 타이어가 20인치였고 265mm급의 타이어를 썼었죠. 휠 타이어에서 나오는 그 무게라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가벼운 사체 무게를 갖게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행연비 볼까요? 뭐 아주 이상적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일상에서 타협할 만한 수준은 되는 것 같고, 사실 이제 여름 환경에서 에어컨 작동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만났을 때 그때가 중요하긴 한데, 요즘 트렌드를 놓고 본다면 이 발표 수치 대비 크게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현재 저희가 보여드린 정보에서 대략적으로 한 10%, 그 정도, 최악의 경우는 한 15%가 빠진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는 그런 값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숙성을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그 수치 자체, 아이들의 수치 자체가 아주 낮은 편은 아닙니다. 뭔가 그 아우디 엔진 특유의 약간 자글자글한 그런 소리가 조금은 들려오는데, 이것 자체가 뭐 기분 나쁜 소음은 아니거든요. 또한 이제 차가 달리고 있을 때 타이어 너비가 이제 255mm에 달하는 것을 4짝이나 끼우고 59dB 정도의 평균적 수치를 보여준다면, 이건 역시도 충분히 타협할 정도가 되는 만큼, 그래도 이런 측면에서는 아우디가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잘 방어를 해냈다, 이렇게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만난 아우디 A5 스포트백, 기왕이면 45 TFSI였으면 좀 더 재밌었을 것 같긴 한데, 가격이나 이런 것들로 놓고 본다면 40의 매력 역시도 충분하죠. 또한 매번 사실 뭐 달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일상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용할 때, 그때는 또 충분한 뭐 성능을 갖고 있고, 가끔 이제 뻥 뚫린 도로에서 잠깐 가속을 즐길 때, 이때도 어느 정도의 성능은 나와주는 만큼 40 TFSI, 아무래도 이쪽의 수요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저는 그래도 45가 좋고요. 자, 최근 아우디, 뭐 저희가 최근 또 아우디 모델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죠. 폭스바겐도 그렇고. 그래서 뭐 오해를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타사들이 지금 시승차를 다 바꾸는 타이밍이라 차들이 없어요. 근데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페리 모델들을 싹 들여왔죠. 그래서 지금 시승차가 좀 많아서 최근에 아우디 모델들을 계속 이제 시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타사들도 시승차를 이렇게 좀 투입을 하게 되면 보다 다양한 모델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 아우디 페이스리프트 모델들을 타면서 느끼는 것, 와, 이건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 A5 역시도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네요. 또한 이제 아우디의 최고의 매력이라면 할인이 무지막지하게 많은 편인데, 자, 그를 통해서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이것도 뭐 소비자분들께서 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적어도 추천을 할 만한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차. 예전에는 딱 타보면, 야, 그래도 뭐 BMW 3 시리즈가 느낌 좋구나, 역시 C클래스는 이런 감각적 느낌이 있는데, 아우디를 타면 뭔가 사실 좀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현재 모델에서는 이제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없는 만큼, 자, 최고의 전륜구동 세단, 최고의 사륜구동 세단, 감각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면 오히려 BMW 벤츠보다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최신 모델들이 갖는 공통된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드라이빙이었죠. 그런 감각을 잘 보여준 아우디 A5 스포트백을 만나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카브리오도 예쁜 것 같긴 한데, 여는 건 싫어하니까 그렇다고요.